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어떻게 그렇다면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하는가 그런 개념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요, 한 가지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 앉아 있었더니 어디선가 굉장히 맛있는 빵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있었더니 굉장히 향긋한 꽃향기도 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왜 선생님은 빵 냄새도 맡게 되고 이런 꽃향기도 맡게 되는 걸까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비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요, 선생님이 잉크를 딱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비커 안으로 잉크를 한 방울 톡 떨어뜨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잉크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비커 안에 있던 물 사이사이로 이 잉크가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지 좀 확대를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먼저 비커 안에는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있었을 거고, 선생님이 한 방울의 잉크를 톡 떨어뜨렸을 때는요, 그 잉크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농도 깊게 한 곳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 잉크를 이루는 입자들은요,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사이사이로 퍼져가겠죠. 맞나요? 왜 퍼져가는 거예요? 맞아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냐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스스로 운동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확산이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산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입자가 스스로 운동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자, 봤더니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확산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확산,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었나요? 전혀 아니죠. 모든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한대요. 특별한 에너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특별한 에너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이런 확산이 잘 일어날까요? 다시 잉크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아마 잉크가 그 입자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나겠네요. 뭔가 비집고 잘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언제 분자가 그 사이사이로 잘 퍼져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두 번째는 당연히 그 입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 바로 온도예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 테니까 입자는 훨씬 더 잘 퍼져갈 거예요. 즉 확산이 잘 일어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바로 농도차예요. 즉 농도 깊게 모여있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확산은 잘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포막에 이 확산의 개념을 가져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정리할 거는 세포막에서 물질이 이동하는데 바로 이동하는 이 원리가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더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물질을 서로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그 방법에서 이 물질이 이동하는 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그 물질이 이동하는 바로 확산이라는 현상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세포막이라는 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쵸?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인지질에서는 분자의 크기가 작거나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야 돼요. 혹은 전하를 띄지 않는 물질들이 잘 투과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인지질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투과되는 물질들이 있고 단백질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투과되는 물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투과되는 걸 보면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폐포의 모세혈관이에요. 자, 폐포의 모세혈관에서는 어떤 기능이 일어나요? 그렇죠. 혈관으로. 즉, 산소는 받아야 하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낼 거란 말이에요.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할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도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적혈구라고 되어 있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할 테니까 그러면 폐포는 상대적으로 산소의 농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맞아요. 지금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나가게 될 건데 이렇게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크기가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지질을 통해서 투과가 일어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역시나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가 어떤 물질 투과가 일어나냐면 바로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이나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물질 즉 지용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물질의 투과가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자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요 전하를 띠게 되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는 투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이 물질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과를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을 볼 때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는 구조였고 이 단백질이 주요 통로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투과가 일어나는 물질도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단백질을 보시면 역시나 이동하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확산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고농도라고 되어 있고 저농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번에는 투과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전하를 띠는 물질. 전하를 띠는 물질은 인지질을 통해서는 투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를 띠는 물질이나 상대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뭐 있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 분자의 크기가 크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인지질을 통해서는 투과가 안 되니까 지금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 인지질을 통해서는 어떤 물질이 투과가 일어나고 또 단백질을 통해서는 어떠한 물질들이 선택적으로 투과가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세포막이라는 걸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또 노폐물 같은 것들은 내보내면서 우리 생명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